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20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이제 마지막 정규 시즌 경기, 그쵸. 이 17주차 경기들에 대한 이제 프리뷰와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제 프로볼에 선정된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이 프로볼에 선정된 선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마지막 주 17주차에 펼쳐질 경기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승부 예측 제가 또 2경기를 더 이기면서 다시 경기가 4경기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좁혀져도 다시 이렇게 좀 벌어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진검 승부는 플레이오프에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제 뭐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16주차까지의 경기들과는 다르게 마지막 주 이 17주차 경기들은 하루에 다 펼쳐지게 돼요. 그렇죠.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승부에 따라서 이제 플레이오프의 향배라든지 시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경쟁을 펼치는 팀들은 같은 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는 팀들은 같은 시간대에 이제 배치를 하고 네. 최대한 어쨌든 그 영향이 없는 경기만 이제 선데이 나잇 풋볼로 이제 배치를 하고 먼데이 나잇 풋볼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선데이 나잇 풋볼이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에요. 네. NFC 서부지구 우승자를 가리는 바로 그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 서부 우승만이 아니라 그 NFC 그렇죠. 1번 시드를 놓고 펼치는 대결이 되겠죠. 그렇죠.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팀들이 웃고 올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그 저는 그 이번 이제 선데이 나잇 풋볼이 시청률이 대박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미 이제 탈락한 팀들 간의 대결이 4경기가 있더라고요. 브라운스와 벵갈스의 맞대결, 그리고 콜츠와 제규어스의 경기, 펠컨스와 벅스의 맞대결, 카디널스와 램스의 경기까지 이 4경기가 있는데 이 4경기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경기들 중에서도 한 팀이 이미 탈락한 경우에는 그 경기는 이제 뭐 짧게 간단하게 짚어보는 정도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마이애미 돌핀스 그리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를 페이트리어츠가 이기면 이제 퍼스트 라운드 바이를 갖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2번 시드와 1라운드 바이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역시 빌 벨리책이다라고 생각한 게 보통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주전을 좀 쉬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감독들한테 뭐 그런 질문들도 하게 되는데 16주차 경기가 끝나기 무섭게 벨리책이 선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마이애미 경기는 플레이오프 경기다. 1라운드 바이를 받으려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 우리는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기의 승부 예측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벨리책이 이렇게 말하고 선수들을 닥달하면 뉴잉글랜드 이길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실 그만큼 이 질렛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벨리책 감독도 알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1라운드 바이를 꼭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3번 시드와 2번 시드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한 주 쉬어가느냐 안 쉬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부전승으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큰 어드밴티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벨리책은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페이트리어츠가 승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는 페이트리어츠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곧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볼 경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인데요. 레이븐스는 이미 이제 1번 시드를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 되겠는데 스틸러스가 이 경기를 승리를 하고 이제 이 테네시 타이탄스가 패배를 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틸러스의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센터 모키스 파운시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이 경기 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제임스 코너 역시 이제 허벅지 부상이 있으면서 출장이 좀 불투명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쿼터백 메이슨 루돌프는 IR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데블린 하지스가 이제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보기가 참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올 시즌에 이제 물론 이제 빅벤도 이미 IR에 올라가 있지만 스틸러스가 지금 쿼터백들이 계속 이제 여러 선수들이 계속 이제 뭐 회전문 돌듯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쿼터백이 또 누가 있냐면 데블린 하지스 말고 누가 있냐면 팩스튼 린치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팩스튼 린치가 누구냐면 덴버 브론코스가 그 1라운드에서 뽑았던 선수거든요. 이제 그런 선수가 1라운드까지 지명이 됐던 선수가 너무 금방 이제는 다른 팀에서 지금 이제 뭐 서드 스트링, 포스 스트링 이 정도 되는 쿼터백으로 전락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데블린 하지스가 이제 막 뛰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팩스튼 린치는 그 밑에 있는 선수다. 이런 게 저는 참 팩스튼 린치가
그 진짜 불과 몇 년 전에 1라운드 픽이었던 선수가 이렇게 금방 전락했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지난주에 카디널스 경기를 보면서도 이 허벅지 부상으로 칼럼 머리 선수가 빠진 다음에 그 브렛 헌들리 선수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브렛 헌들리. 네. 뭐 들어와서 또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해줬는데 그 선수를 보면서도 그 선수가 이제 예전에 이 에런 러저스의 백업이었다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팀을 옮긴 선수잖아요. 그 선수도 사실 이제 UCLA 대학 출신인데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 레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 레디가 아닌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 초반에 잘 못하면 너무 금방 평생 백업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기로 돌아와서 변수가 레이븐스 주전 선수는 이제 휴식 여부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기들 특히 이제 16주차 이후로 이렇게 가버리면 뭐 이렇게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고 특히 이제 17주차 가서 이제 시드까지 이미 확정된 팀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면 그 팀들과 경기하는 그 승패의 가장 큰 변수는 과연 이미 시드가 확정된 팀이 얼마나 주전을 뛰게 할 거냐. 이게 경기력, 뭐 전력 이런 거보다 가장 큰 변수인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레이븐스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른 시드도 아니고 1번 시드를 확정한 상태고 그다음에 동기부여연이 없어요. 근데 굳이 찾아보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라이벌인 스틸러스에게 플레이오프 못 가게끔 이게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그렇지. 이 정도가 가장 큰 동기부여일 것 같은데 과연 그것 때문에 주전을 뛰게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존 하버 감독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 라마 잭슨, 마크 잉그램 등 주전 선수를 많이 쉬게 할 거다. 그래서 이미 그 생각해 보면 그 이넥티브 로스터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7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하버 감독은 최대 7명까지 지금 주전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빠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쿼터백 라마 잭슨, 러닝백 마크 잉그램을 안 뛴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잉그램은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볼까 싶어요. 지금 뭐 다른 시드도 아니고 1, 2번 시드는 1라운드 바이를 넣었잖아요. 네. 그런데 17주차 경기에서 주전들을 뺀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2주를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팀을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감독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많은 감독들이 선택하는 경우는 1라운드 바이를 얻기 때문에 그때 주전들을 한 주 쉬게 하고 17주차 경기는 그래도 주전들을 어느 정도 뛰게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뭐 전반전이라든지 아니면 3쿼터 초중반까지라도 뛰게 해서 비교를 하자 그러면 프리시즌의 세 번째 경기 3주차. 네, 그래서 이제 드레스 리허설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잔 하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언을 했어요. 우리 주전들이 2주 쉬게 할 거다. 그래서 뭐 마크 잉그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해서 플레이오프 때 재기량을 발휘하게끔 하는. 근데 이제 그 외의 선수들도 2주까지 쉬게 한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레슨 러스트.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17주차는 뛰게 한다라는 것이 휴식도 취하면서 러스트를 최소화하려는 거를 하는데 하버 감독은 과감히 그 러스트의 리스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잭슨 선수도 사실 이제 햄스트링 쪽에 조금 부상이 그렇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오히려 충분히 주는 게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감독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한 2주 정도 쉬고 나왔는데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오프 첫 경기 때 기량이 원래 그 어떤 페이스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이거 2주씩이나 쉬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네. 뭐 어찌됐든 이제 그 여부가 굉장히 이제 스틸러스에게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센터 빠지고 주전 러닝백이 빠진 스틸러스가 그리고 쿼터백도 또 하나 빠졌고 그런 스틸러스가 아무리 주전이 빠졌다고 한들 레이븐스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이븐스에서 누구가 빠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라마 잭슨 그다음에 이제 마크 잉그램 빠지면 이제 공격의 핵심적인 선수 2명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누가 더 빠질 것 같냐 그러면 일단 오펜시브 라인에서 로니 스테일리 레프트 태클 그다음에 이제 가드 마샬 얀다 그다음에 타이랜드 마크 앤드루스 이런 선수들도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공격에서 오펜시브 라인 2명 그다음에 스킬 포지션 중요한 선수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볼티모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선수들이 빠져서 공격의 펀치력이 빠진다. 그리고 이제 백업 쿼터백이 이제 아마 그럼 이제 RG3가 들어와서 뛰게 될 텐데 오펜시브 라인이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고 후보 쿼터백이 들어와서 던질 때도 마땅치 않다. 그러면 공격력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양 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틸러스도 공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디서 승부가 날 거냐? 그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날 경기는 6번 시드를 위해서 지금 절박하게 다퉈야 되는 스틸러스가 경기력이 수비력은 괜찮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틸러스의 수비력은 공격성 지표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색을 잘하고 그렇죠. 턴오버를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레이븐스의 공을 뺏어와서 취약한 본인들의 공격들한테 안겨줘서 이길 정도의 득점을 하지 않겠느냐. 더 절박한 마음에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스틸러스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스틸러스가 이긴다고 해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레이븐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 스틸러스의 플레이오프 진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틸러스가 승리를 하고 타이탄스가 패배를 하게 되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제 양 팀이 다 패할 경우. 네, 스틸러스가 뭐 무승부를 하는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지만 무승부를 제외를 하고 이 타이탄스가 패배를 하고 콜츠가 제규어스에게 승리를 하고 오클랜드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 이제 좀 구질구질해지죠. 네, 복잡해져요. 네. 타이탄스가 패배를 하고 이제 콜츠가 제규어스에게 승리를 한 다음에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패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플레이오프 진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타이탄스가 패배를 하고 콜츠가 승리를 하고 피츠버그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에게 스트렝스 오브 빅토리를 갖고 가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일단 이기지 않으면 본인들이 이기지 않으면 정말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 네.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기대를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상대하게 되는 팀들이 이제 뭐 베어스, 라이언스, 차저스, 패트리어츠 이런 팀들이 다 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가 우리 플레이오프 경기다. 마이애미 돌핀스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경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스트렝스 오브 빅토리를 갖고 가는 건 사실상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스틸러스가 어쨌든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승리하고 이 타이탄스가 패배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를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타이탄스가 이제 휴스턴 텍산스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타이탄스가 승리하기만 해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텍산스 같은 경우는 이제 AFC 남부지구 우승을 확정을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들에게 좀 휴식을 부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텍산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느냐, 네. 그것 대비 그 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제 텍산스 입장에서 그러면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뭐가 있느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는 4번 시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3번 시드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네. 가능은 합니다. 17주 차에 텍사스가 이기고 10스가 지면 이제 3번 시드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3번 시드를 정말 그렇게 뭐 피터지게 싸워서 이길 만큼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그만큼 3번, 4번 시드가 차이가 크냐라는 네.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3번 시드, 4번 시드가 5번 시드, 6번 시드를 상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6번 시드가 조금 더 편한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5번 시드가 버펄로 빌스고 강한 상대죠. 6번은 피츠버그 아니면 테너시가 될 텐데 올해 전력을 보면 버펄로가 좀 더 강한 상대인 것 같기 때문에 네. 3번 시드가 돼서 버펄로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이겨서 그러면 디비전 라운드로 올라간다. 네. 그럴 때 볼티모 레이븐스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3번 시드로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3, 4번 시드를 놓고 업사이드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업사이드는 있는 것 같다. 있어요. 근데 또 확실히 있어요.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동기부여 요인을 찾아보면 아까 이제 뭐 볼티모어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라이벌 타이탄스에게 고춧가루 뿌리기 이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네. 팀들이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볼티모어는 사실 그 요인밖에 없고 지구 라이벌에게 고춧가루 뿌리기 이거밖에 없는데 네. 텍사스는 그 요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3번 시드를 갖기 위한 그 요인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주전 선수들의 부상 관리도 해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플레이오프 가서 그 선수들이 빠진다 그러면 정말 이제 뭐 정규 리그처럼 이제 뭐 다음 주 이기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이제 진짜 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win or go home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17주차에서 3번 시드를 노리기는 하지만 또 그러면서 주요 선수들의 부상 관리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이제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걸고 절박하게 달려들죠. 완전히 진짜 물고 늘어질 타이탄스가 그렇게 막 완전히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텍사스가 완전히 세게 반격을 할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텍사스는 조금 유도리 있게 선수를 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뺄 만한 선수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전 2명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왓슨 호킨스보다도 한 명은 이제 윌 플러. 근데 이제 보니까 윌 플러가 이제 이미 안 뛴다라고 발표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윌 플러가 왜 중요하냐면 윌 플러가 최근에 보면 계속 잔부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나왔다가 부상으로 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윌 플러가 왜 중요하냐? 윌 플러가 있어야 호킨스가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윌 플러를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 최대한 재기량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사실 이제 같은 이유입니다. 뭐 홉킨스와 왓슨을 재기량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윌 플러는 홉킨스한테 영향이 있는 거고 왓슨한테 영향이 있는 게 누구냐면 하이드보다도 그 레르미 턴슬이거든요. 레프트 태클. 이제 턴슬도 올해 이제 프로볼에 뽑힐 만큼 잘해줬는데 이 선수도 최근에 계속 좀 잔병 치레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치르다가 조금 이 선수가 좀 불편해 보인다? 그럼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디션 왓슨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디션 왓슨까지도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 입장에서는 3번 시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텍사스의 그 타이탄스가 너무 거칠게 몰아치면 조금 부상 관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타이탄스가 유리하죠. 근데 만약에 텍사스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주전들을 다 뛰게 하더라도 두 팀의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2주 전에 그 헤드투헤드 매치에서 보면은 24대 21 3점 차 승부가 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보면은 그 경기에서 그 타이탄스가 3점 차이로 패한 경기에서 보면 데릭 헨리가 좀 부진했어요. 데릭 헨리가 부진하면서 패싱 공격까지도 잘 안 됐었는데 지난주에 데릭 헨리가 쉬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경기에는 데릭 헨리가 좀 더 프레시한 상태로 나올 거다. 그리고 데릭 헨리가 프레시해서 러닝 게임이 잘 되면 테니힐과 AJ 브라운, 그다음에 자누 스미스 등의 패싱 공격도 더 잘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타이탄스가 절박한 상황에서 러싱 공격, 패싱 공격이 잘 된다고 하면 이 경기에서 저는 승리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는 텍사스가 주전들을 다 뛰게 하건 일부 빼던 타이탄스가 이길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져서 저는 이 경기 타이탄스의 승리 및 플레이오프 6번 시드 확정을 저는 예상해 봅니다. 저도 이제 좀 다른 내용이지만 비슷한 이제 결과로 예측을 했는데 일단 타이탄스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타이탄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진짜 꿀잼인 건 오클랜드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이제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를 하게 됩니다. 키몰수가 남아 있는데 이게 한번 읊어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패배를 하고 테네시 타이탄스도 패배를 한 다음에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잭슨빌 제규어스에게 승리를 거둬요.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레이더스가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와의 이 관계에서 스트렝스 오브 빅토리 타이브레이커를 획득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어스, 라이온스, 차저스, 패트리어츠 이 네 팀 중에 한 팀만 이겨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하기에 굉장히 좀 용이한 조건이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스틸러스와 테네시가 패배를 하고 콜츠만 이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진짜 꿀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들을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는 사실 확률이 그다지 뭐 높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좀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봐야죠. 네. 그래서 상당히 진짜 이게 꿀잼이죠. 진짜 꿀잼이에요 이게. 네. 근데 그러면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기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 전제는 레이더스가 이긴다는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되면 사실 다른 건 다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음. 팀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다른 팀들 스코어를 계속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스코어보드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지금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스코어보드 보면 안 되고요. 본인들이 이기는 것부터 해놓고 나중에 이제 다른 경기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본인들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음. 전 불안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레이더스도 지금 공격의 구심점인 자시 제이콥스가 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코너백 트레이반 멀런도 부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젊은 선수들 중에 부상이 있어서 못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 그리고 만약 특히 저시 제이콥스가 못 나온다?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지금 상대하는 브론코스들 보면 브론코스가 쿼터백을 바꿨잖아요. 주롤 락이 투입된 이후에 지금 3승 1패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브론코스는 이미 플레이오프를 탈락했잖아요. 네. 잃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리스키한 플레이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포스 다운 공격 뭐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롤 락을 테스트해봐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플레이오프를 노리면서 지금 아슬아슬한 경기를 하는 것보다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듀룰락이 막 이런저런 플레이 막 하는 이런 팀이 더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팀도 라이벌 관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이더스가 다른 경우의 수는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작 레이더스가 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레이더스의 승리가 되면 굉장히 꿀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바람이죠. 제가 레이더스가 이겼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 AFC 와일드카드 경쟁이 너무 재밌어요. 네. 팝콘각. 무슨 각이요? 저 옛날 사람. 팝콘 각이요? 네. 팝콘 들고 보는 각이다? 그럼요. 좀 그 정도 이해하죠. 저는 제가 못 들은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게 이거를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에서 이미 좀 옛날 사람이다. 잘 못 들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죠. 다 알고 있죠.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팝콘각. 네, 아무튼 이제 좀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카고 베어스와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미네소타 바이킹스야말로 진짜로 얻을 거 하나 없는 경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6번 시드 확정이고 이 경기 이기든 지든 플레이오프 진출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에서 미네소타 바이킹스 입장에서 보면 지상 과제는 부상 없이 경기를 끝내는 겁니다. 델빈 쿡은 그렇죠. 물론이고 델빈 쿡은 안 뛸 거고요. 네. 나머지 선수들도 부상을 당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지상 과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킹스는 이날 뭐 진짜 중요한 선수 다 뺄 거예요. 뭐 아마 어떻게 보면 커슨스도 안 뛸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고요. 최대한 부상 없이 이 경기를 넘기는 게 지상 과제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베어스도 이미 지금 결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보면 겨울잠. 그렇잖아요. 이미 사실 이제 그렇죠. 오프 시즌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보면 바이킹스가 아주 소극적인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프로볼 같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베어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베어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왔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왜냐면 주전 다 빠질 거니까. 이거는 뭐 주전들 다 뛰게 해봐야 의미 없는 경기고 그러니까 주전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게 미네소타의 가장 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서 그러면 아무리 트루비스키라지만 한번 바이킹스를 잡을 기회. 한번 지금 뭐 마지막에 스탯 쌓을 기회 아니냐. 그 시카고 베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1승이라도 더 챙기고 뭔가 면피는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그 동기부여가 조금은 이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곧바로 이제 다음 경기를 살펴볼 텐데 LA 차저스와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돌핀스가 페이트리어츠를 이기게 되고 칩스가 이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이번 시드로 올라갈 수 있는 칩스이기 때문에 사실 주전들을 아예 다 뺀다라는 생각은 좀 잘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퍼스트 라운드 바이가 어쨌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죠. 도전하는 게 맞지 않나 칩스는 싶거든요. 이겨야 되는 경기죠. 네.
그리고 이제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차저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필립 리버스는 지금 이제 FA 생각을 할 거고요. 네. 팀 입장에서는 차저스 입장에서는 이제 이사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이번 시드를 아직도 노리고 있는 칩스가 패하면 안 되죠. 네. 패할 수 있다는 건 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 근데 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칩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칩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더 특별하게 그쵸? 뭐 좀 살펴볼 게 없는 그런 네. 경기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빠르게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제츠와 버팔로 빌스인데 여기도 빌스가 AFC 5번 시드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주요 선수들에게 일단 휴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킹스랑 비슷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잠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약간 지금 버플로 빌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험 끝나고 지금 노는 기분. 아, 그러니까 대학 입학하기 전에 대학 가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대학 시험 끝내놓고 네. 약간 노는 기분인 것 같은 게 아닐까. 왜냐면 이제 플레이오프 가야 되는데 그 경기를 치르기 전에 지금 이제 한 주 좀 쉬어가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바이킹스하고 비슷합니다. 부상 없이 이 경기를 어떻게 끝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런데도 저는 이 경기는 제츠가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빌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바이킹스하고 어디였죠? 그 베어스는 저는 그 베어스가 이길 것 같다고 했는데 이 경기는 느낌이 좀 다르죠. 이 경기는 그래도 빌스가 이길 것 같아요. 저도 빌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 제츠가 이기기를 물론 이제 지난주에 스틸러스에게 이긴 했지만 빌스에게 이긴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또 더군다나 이제 버펄로 원정 경기이고 하고 뭐 저는 버펄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모멘텀을 잘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바이킹스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둘 다 시드는 확정이 돼 있지만 네. 바이킹스는 델빈 쿡만이 아니라 델빈 쿡은 사실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고 델빈 쿡이 빠지면 경기력이 얼마나 안 좋아지는가를 저번 주에 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델빈 쿡이 빠지면은 뭐 크게 이렇게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다른 선수들까지 부상당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고 버팔로는 일단 여기도 부상은 없어야 되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한 주 쉬어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네. 그 지금 좋은 모멘텀을 좀 이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좀 하지 않을까. 승리에 대한 그런 감각이나 기분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주전들 많이 빼긴 하겠지만 이기는 경기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츠와의 어떤 그런 지역 라이벌 관계 물론 이제 뭐 베어스와 바이킹스도 지구 라이벌이긴 하지만 왠지 여기는 조금 달라요. 네. 왠지 좀 느낌이 좀 달라서 저는 빌스가 이길 것 같다. 쎄하다. 네, 저도 이제 빌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다시 이제 NFC 쪽으로 넘어가는데 패커스와 라이언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NFC 북부지구의 우승을 확정지은 패커스긴 하지만 퍼스트 라운드 바이를 위해서는 이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패커스거든요. 그러니까 패커스는 여전히 싸울 이유가 있는 팀이고 라이온스는 지금 뭐 크게 뭐 동기부여가 없죠. 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리고 패커스가 당연히 1번 시드 아직 노리면서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뭐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패커스가 이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패커스가 이 경기를 승리하기만 해도 이제 퍼스트 라운드 바이를 얻게 되고 이번 시드가 최소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이너스가 패배를 하게 되면 1번 시드가 패커스에게 가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패커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뭐 동기부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패커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애런 로저스 선수의 어떤 그 감각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네. 저희 둘 다 이제 패커스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 이제 3번 시드에 올라 있는 뉴올리언스 세인츠입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이제 맞대결을 갖게 되는데 세인츠 역시 아직까지 퍼스트 라운드 바이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인츠도 패커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을 상대하지만 네. 또 원정 경기를 가지만 그리고 또 지구 라이벌을 상대로 지금 패커스나 세인츠는 다 지금 1번 시드까지 아직 가능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세인츠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세인츠가 이길 것 같은데 앞서 이제 패커스보다는 조건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패커스나 나이너스가 일단 패배를 하고 세인츠가 이겨야 이제 퍼스트 라운드 바이를 얻게 되고 만약 이제 둘 다 지고 세인츠가 이겨야 1번 시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앞서 이제 패커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조금 더 이제 심플한 팀들 간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맞대결인데요.
카우보이스는 이 경기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글스가 패배를 해야 이제 동부지구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이제 막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어쨌든 승부 예측하기 전에 이 경기를 지금 이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은 갑자기 그 이방원의 하여가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들 어쩌하리 저런들 어쩌하리. 뭐 사실 지금 뭐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기고 카우보이스 이기고 이글스가 지면 뭐 플레이오프 아직 가능하긴 하지만 뒷경기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글스가 승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이런들 어쩌하리 저런들 어쩌하리. 마지막에 근데 100년까지 누리리라 아니에요? 근데 그 카우보이스는 그래도 어쨌든 이길 생각을 할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제이슨 게럿 같은 경우에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에 또 재밌는 거는 그 드웨인 해스킨스가 출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제이슨 게럿과 함께 100년까지 누리리라. 아우 무슨 어디 이게 욕을 하고 그러세요? 네, 진짜 이제 카우보이스는 이 경기를 저는 이길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어쨌든 다음 시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어쨌든 이제 좀 감독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 경기만 어쨌든 예상을 해보면 카우보이스는 여전히 이겨야 되는 이겨야 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이길 것 같고 제이슨 게럿의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에서 승리할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와 뉴욕 자이언츠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이기면 뭐 카우보이스 이기든 말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필라델피아가 자이언츠를 이길 것 같다. 근데 사실 필라델피아도 보면 올해 이제 이글스만 놓고 보면 카우보이스 뭐 제껴놓고 이글스만 보면 이글스도 올해 한 해 동안 그 뭐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경기 저번 주에 이겨놓고 이번 주에 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없잖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필라델피아 팬들이 분노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글스는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마이크 트라웃이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뭐 마이크 트라웃이 오던 누가 오던 뭐 좀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 마이크 트라웃만이 아니라 뭐 코비 브라이언트도 있고 뭐 필라델피아 출신들의 뭐 팬들이 꽤 있죠. 근데 뭐 어쨌든 누가 오던 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이글스가 이길 것 같긴 합니다. 네, 카우보이스와 이글스의 승리를 저희 둘 다 이제 예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주 가장 중요한 경기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로 이제 NFC 서부지구 우승자가 가려지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1번 시드, 2번 시드, 3번 시드, 5번 시드까지 모두 걸리는 그런 경기예요. 그렇죠. 네. 올 시즌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는 진짜 마지막 경기가 정말 대미를 장식하는 경기 대박입니다. 진짜 스케줄 짠 사람 상 줘야 돼요. 대단한데 어쨌든 뭐 이 경기는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큰 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선데이 나이트 풋볼로 이제 플렉스가 되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 양 팀을 좀 보면 10주 차에 이 두 팀이 정말 재밌는 대결을 펼쳤죠. 그때 이제 연장전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시옥스가 이겼었는데 맞아요. 이 경기는 이제 이번 경기는 시옥스 홈 경기장인 센츄리 링크 필드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예년 같았으면 아마 시옥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좀 편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에 시옥스가 홈에서 좀 부진해요. 4승 3패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카디널스한테도 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러닝백들이 부상으로 IR 다 갔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홈에서 4승 3패이기도 한데 그 4승도 다 원포지션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포지션 경기 중에서도 1점 차이인 것도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홈에서 예년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한 대결을 앞두고 부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러닝백 뎁스 차트에서 1, 2, 3번이 이날 다 못 나온다. 네. 그리고 뭐 이날 못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명은 IR, 두 명은 시즌 아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큰 타격을 받았고 또 한 명 이제 중요한 선수 레프트 태클 드웨인 브라운이 수술을 한다. 그래서 최소한 2주 정도 결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들 보면 너무 좀 타격이 많이 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49ers를 보면 49ers는 올해 원정 경기에서 6승 1패예요.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49ers도 부상이 많다. 네. 그래서 뭐 공격 수비 다 부상이 많은데
가장 좀 크게 좀 생각이 드는 부상은 저희가 아까 일부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 웨스튼 리시버그의 부상이 상당히 크다. 이 선수가 빠짐으로 해서 상대편 패스러시가 잘 들어온다. 그래서 중앙에서 들어오는 패스러시가 강하기도 하고 그 중앙에서 들어오는 패스러시를 막아주려고 가드들이 도와주다 보면 다른 갭들이 열리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보면 이 경기에 저는 가장 큰 첫 번째 중요한 매치업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오펜시브 라인 특히 네. 이제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들 대 그 시옥스의 이제 프런트 세븐 특히 이제 중앙에 있는 푸나 포드 자란 리드 이 디펜시브 태클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선수들을 제대로 못 막아서 가드들이 이 그 센터를 지원해 주다 보면 다른 이제 갭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자데이비안 클라운이나 이지에키엘 안사 이 디펜시브 엔드들까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거다. 결국은 이제 제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제가 잘한다는 게 뭐예요? 아니 사실 이제 그 닮은 꼴 찾기 위해서 그 랩 태클 이제 나이너스 랩 태클 조 스테일리. 네, 조 스테일리를 이제 닮은 꼴로 이제 찾아주셨으니까 결국 이제 스테일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거기도 있고 또 로고에도 있잖아요. 시옥스 로고에 이날 경기장에 50야드에 있으실 텐데.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 램스하고의 경기를 보면 어찌됐든 저는 잘하는 거네요 그러면. 양 팀 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 램스하고도 경기를 보면 이 백업 센터 벤 가랄랜드가 자꾸 뚫리면서 그 가드들이 양쪽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다른 갭을 통해서 이제 그 에런 도널드, 그렇죠. 안테이 파울러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 49ers 오펜시브 라인이 이 시옥스의 그 프런트 세븐 특히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디펜시브 라인을 잘 막아줘서 지미 그라폴로한테 패스할 수 있는 시간만 조금만 벌어주면 해볼만하다. 왜냐면 그 지금 시옥스 세컨더리도 부상이 꽤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세이프티 쿼안드레이 딕스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시옥스의 세컨더리는 올 시즌이 좀 취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 러시를 어느 정도 차단해서 지미 거라폴로한테 패스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느냐 못 벌어주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세컨더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말씀인데요. 이 경기가 또 리처드 셔먼의 홈커밍 경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리전 오브 붐에서 뛰었던 그런 어떤 연결고리인데 와 진짜 그 1번 시드를 놓고 친정팀을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대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49ers 입장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패스 러시를 좀 무력화시키려면 저희가 항상 이제 러닝 게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러닝 게임으로 패스 러시를 좀 막아주고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 공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49ers 러닝 공격이 그 두 팀이 처음 상대할 때 대비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49ers의 좋은 러닝백 3명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뎁스 차트에서 3번 순위인 라힘 모스터트가 이제는 좀 더 큰 역할을 하거든요. 전에 매치업할 때는 이렇게 큰 역할을 못했는데 그 선수가 첫 대결에서 많이 노출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대결에서는 좀 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 선수가 트랙스타 선수가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데 시옥스를 상대로 해서 하여튼 뭐 좀 이게 달라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시옥스 공격 때 49ers 수비의 매치업에서 보면 지금 49ers가 그 제가 이제 지난주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49ers 이제 러싱 디펜스가 상대편 러닝 공격에 러싱 스레트가 2명이 있으면 상당히 좀 고전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첫 대결에서 크리스 칼슨 그다음에 이제 러셀 윌슨이라는 2명의 좋은 이제 러싱 스레트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뭐 윌슨이야 그대로 있겠지만 지금 러닝백들이 쫙 빠졌잖아요. 헤니도 없고 카슨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사이스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상태로라 그러면 이제 트라비스 호머 한 명밖에 안 남는데 그 선수가 이제 올해 6라운드에 뽑혔던 신인이다. 상당히 좀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2명의 러닝백을 보강을 했잖아요. 네. 이미 이제 시옥스에서 뛰었던 경력이 있는 비스트 모드 마셜 린치와 그의 백업이었던 로버트 터빈 2명을 보완을 했는데 과연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이제 그 원래의 기량대로 활약을 해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좀 불안하다. 아무리 이제 뭐 시스템에 익숙하더라도
지금 리그를 떠나 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1년 반 정도를 쉬고 그렇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상황 안 되고 펼쳐지는 경기에서 이런 큰 경기에서 재기량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 좀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옥스의 러싱 공격이 잘 안 되면 사실 그러면 패스 러시가 러셀 윌슨한테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드웨인 브라운 레프트 태클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빠지게 될 것 같고요. 네. 드웨인 브라운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편 패스 러시가 들어오면 상당히 좀 불안하다. 근데 그걸 우리 이미 지난주 카디널스와의 대결에서도 봤거든요. 그렇죠. 카디널스가 러셀 윌슨을 5번이나 세이브를 하고 하루 종일 괴롭혔거든요. 그러면서 시옥스가 재공격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업셋 패배를 했는데 카디널스 수비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49ers 패스 러시는 어떻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시옥스 공격에서는 좀 불안 요소들이 많다. 네. 근데 그 시옥스 입장에서도 희망적인 걸 하나 찾아보자 그러면 저번 주 이제 램스와의 49ers 경기를 한번 좀 보면은 49ers 패스 러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램스가 썼던 전략, 즉 쿼터백 제러드 거프를 그 파켓 밖으로 계속 롤아웃 시키면서 패스 러시를 피해서 시간을 벌고 다운필드 패싱을 하는 이런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로 상당히 재미를 봤었는데 그런 공격을 한다 그러면 러셀 윌슨이 제러드 거프보다 훨씬 잘한다. 뭐 이 포켓 밖으로 롤아웃해서 패싱하는 공격은 아마 이제 리그 전체를 봤을 때도 러셀 윌슨, 뭐 에런 로저스, 패트릭 마홈스 이 정도가 최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러셀 윌슨 이거를 훨씬 잘한다. 네. 거프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49너스한테는 이게 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진짜 그 타일러 라켓, 뭐 그 DK 맥커프 이런 선수들이 빅플레이 포텐셜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옥스 입장에서 이런데 한번 희망을 걸어볼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앞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를 쉬고 비스트 모드가 복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1년 2개월 정도를 이제 쉬고 나왔고 찾아보니까 이제 2018 시즌 6주차 경기 그러니까 그 10월 14일 경기였어요. 시애틀전이었는데 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부상으로 못 나왔고 IR에 올랐다가 그대로 이제 올 시즌 초반 4월 24일에 이제 오클랜드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뭐 이렇게 수술하고 뭐 이런 저런 기간들을 하면 이제 훈련할 기간은 사실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얼마나 이제 예전 같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그래서 라이브 액션이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훈련할 수도 있고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라이브 액션은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전 감각 그걸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 짧은 시간 안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이제 시옥스의 러싱 공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이 경기의 다이나믹스가 달라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큰데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경기의 승패를 예측해 본다 그러면 그 변수가 상당히 커서 네. 시옥스의 공격이 제대로 안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이제 시옥스의 수비가 그거를 이제 다 만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옥스의 패스러시가 지미 가로폴로를 뭐 압박을 하고 그렇더라도 차이는 카일 셰너헨의 플렉스블한 대처 이게 저는 상당히 융통성이 그렇죠. 경기를 좌우할 것이다. 그런 것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서 특히 아까 일부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49너스는 여러 형태의 경기를 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기력을 갖춘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플렉스빌리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경기에 차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49너스가 승리하고 네. 1번 시드를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승부 예측할 때는 저 변수가 적은 쪽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나이너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두 팀이 이제 어쨌든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는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고 시드만 남았잖아요. 나이너스는 굉장히 좀 심플해요. 이 경기를 승리하는 동시에 퍼스트 라운드 바이와 함께 그냥 1번 시드 확정이 돼요. 하지만 시옥스는 이 승리를 하고 나서 패커스가 지면 1라운드 바이, 세인츠까지 모두 져야 이제 1번 시드가 되는데 그 말인즉슨 두 팀 모두 승리를 한다. 그럼 3번 시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가 이 패커스, 세인츠의 경기에 좀 달려 있는 그런 시옥스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시옥스는 사실은
지난주 이제 카디널스한테 업셋을 당한 게 상당히 크죠. 그 경기를 이겼으면 지금 이제 뭐 49ers하고 같은 입장인데 그렇죠. 똑같이 이제 이기면 1번 시드 이런 건데 뭐 상당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경기에서는 이제 비스트 모드의 역할이 이렇게 승부의 다이나믹스를 굉장히 좀 좌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쨌든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규 시즌에 대한 모든 프리뷰를 마쳤습니다. 어휴, 많이 왔네요.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뭐 17개의 주차 경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쨌든 멀게 느껴졌는데 어느새 지금 이제 정규 리그는 이제 프리뷰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볼을 제외하면 사실 근데 프로볼 잘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중계하셨죠? 중계를 하면서 사실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보는 데는 사실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예전에는 녹화해놓고 몇 번씩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카우보이스가 이제 전성기일 때. 근데 그 후로는 사실은 이제 그 사실 보는 재미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프로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열심히 안 뛰니까 네. 그 재미가 너무 없어서 이게 그냥 뭐 그냥 보기는 하는데 크게 이렇게 뭐 집중해서 본다거나 뭐 놓친다고 해서 뭐 크게 아쉽거나 사실 그러진 않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유를 확실히 알았어요. 저희 선수들이 안 나오니까 볼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프로볼 같은 경우는 좀 루즈하니까 뭐 프로볼을 제외하고 나면 진짜 배기 경기는 이제 딱 4주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와일드 카드 라운드, 디비전 라운드, 챔피언십 그리고 슈퍼볼. 대망의 슈퍼볼까지. 와우. 아 벌써 서운해요. 어떡하죠? 뭐 어쨌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마음이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뭐 아직 더 중요한 경기들이 남았으니까요. 뭐 어찌됐든 이제 4주가 남았고 이제 프로볼 경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희가 이제 프로볼에 올라간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기로 했으니까 이제 프로볼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